자, 얘들아, 모의고사 잘 봤는지 모르겠어.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특히나 모의고사가 내신 시험 범위에 들어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당장 이 모의고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번에 모의고사 문제 5회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모의고사가 끝난 후에 바로 내용 정리를 하면 좋은 이유가 일단 학생들이 모의고사 시험을 보면서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는 거야. 일종의 예습이 되어 있는 셈이지. 그래서 학생들이 내용 정리를 했을 때 그때 너희가 풀었던 그 문제가 다시 떠오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이 모의고사 부분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지. 근데 학생들이 선생님 지금 저는요 내신 시험 대비 기간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시험 보기 4주 전 또는 5주 전에 시험 대비를 시작한단 말이야. 그때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를 시작하는데, 자, 얘들아, 시험을 대비할 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시험 대비 기간을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내용 정리 및 이해하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로 암기하는 단계가 있어.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단계는 언제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모의고사를 막 끝낸 시점에서 내용 정리를 들어갔을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내신 대비 모의고사 5회도 공부 방법을 알려줄게. 먼저 1회독 같은 경우는 항상 강조하지만 단어가 영어의 기본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항상 단어는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거야. 모르는 단어를 표시하고 이 단어들을 따로 정리해 두는 거지. 단어장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암기하는 게 좋다 그랬어. 자, 이렇게 1회독 과정에서 단어를 정리하고 두 번째 꼼꼼한 분석이야. 학생들 스스로가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괜찮고 인강의 도움을 받거나 분석 노트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아. 선생님이 인강 같은 경우는 TV클루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소개했었고, 분석 노트 같은 경우는 영어 카페 789라고 하는 카페에서 분석 노트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분석 노트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꼼꼼한 필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어떤 식으로든 자신만의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문법적인 요소를 꼼꼼하게 적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주제문을 표시하거나 문장 구조가 복잡한 것을 표시해가지고 서술형도 대비를 해야겠지.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지문을 분석하는 과정은 다음에 너희가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 기간에 들어갔을 때 암기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이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거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때 너희가 암기 과정에 들어갔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없고 암기에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필기를 해두는 거야. 1회독 과정은 주로 이 지문을 이해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쉬운 지문 같은 경우는 가볍게 넘어가도 괜찮고, 어려운 지문을 만났을 때 너희가 만약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해한 부분을 나중에 봤을 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필기를 해주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 지문을 해석을 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이해되기 쉬운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두는 거야. 나중에 너희가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 기간이 돼서 얘를 암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얘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때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를 정리해 두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2회독 과정에서 이제는 내용 정리에 들어가는 거지. 본격적으로 구조화 작업에 들어가는 거야. 내용 정리 단계는 말 그대로 이 지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확실하게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글 부분을 보고 한글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아래에 정리해 두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지금 너희가 암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만 하는 단계야.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할 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1회독과 2회독 과정을 거치는 거지. 자, 이제 3회독 과정에 들어갈 텐데 3회독 같은 경우는 시험 2주 전 또는 시험 3주 전에 들어가는 게 좋아. 본격적으로 암기 단계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까지 정리했던 것을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문법적인 요소도 꼼꼼히 분석하고, 그리고 구조화 과정에서 정리했던 부분을 학생들이 암기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야. 3회독까지 공부를 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 지문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 있어. 4회독 과정에 거치면서 이제 학생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테스트해 봐야겠지.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학생들이 변형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일 거야.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변형 문제를 풀기 전에 학생들이 먼저 했으면 좋겠다 싶은 과정이 있어.
여기 이렇게 깨끗한 지문을 준비했어. 이 깨끗한 지문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여기에 정리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평상시에 공부를 하겠지. 그러면 여기 나온 이 지문의 형태에 되게 익숙해진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너희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가끔씩 학생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분명히 아는 지문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지문이 맞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의 지문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한 지문을 준비해서 얘를 보자마자 무슨 내용이었는지를 떠올리는 연습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보고서 얘의 주제는 무엇이며 얘가 어떠한 순서로 되어 있는지 학생들이 이미 구조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글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문을 보자마자 주제가 무엇이며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 지문을 보자마자 주제가 무엇이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떠올리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변형 문제를 풀었을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 이제 마지막 오해독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서술형 대비를 하는 건데 우리가 1회독, 2회독 과정을 거치면서 분명히 주제문이라던가 문장 구조가 복잡한 문장을 표시해 뒀을 거야. 이 부분을 지금 이 단계에서 활용하는 거지. 5회독 같은 경우에 실제로 너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라던가 인강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알려준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표시해서 암기해 보는 거고, 또는 변형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런 문제들만 골라 가지고 풀어보고 필요하다면 암기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너희가 5회독에 거쳐가지고 모의고사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모의고사 부분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학교가 드물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5회독 공부 방법을 이용해서 모의고사 부분을 잘 대비했으면 좋겠어. 오늘도 영상 봐줘서 고마워. 안녕.